단타 매매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MACD 지표를 이용한 신호 수식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키움 영웅문 나스닥 3분봉 차트입니다. MACD는 보통 우리 보시면 추세 지표를 많이 나와 있죠. 상단에 보시면 추세 지표에 보시면 MACD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그럼 하단에 MACD가 나왔죠. 그럼 이 보조 지표 중에 라인에 들어가서 우리 오실레이트는 삭제하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MACD 그리고 시그널 값이 나왔습니다. MACD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MACD 값이 시그널 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이럴 때 매수로 진입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MACD 값이 상향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 자, 매수 진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가 시그널 라인을 상향 돌파했죠? 할 때 이런 자리 매수 진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MACD가 시그널 값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를 들어오면 단타 매매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오늘 요 신호 들어오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신호 검색에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자, 검색시키면은 MACD 기준선 상향 돌파. 자, 수식 M이라는 변수에 MACD, MACD 기간은 숏이 있고 롱이 있죠. 그죠? 그리고 기간 두 개를 정해줍니다. 기간 1 그리고 기간 2. MS는 시그널 값이죠. 시그널 값을 정해줍니다. EAVG M 그리고 콤마 기간 3. 자, 그리고 기준선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기준선 수식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매수 신호니까, 클로스업, 그리고 종가가 기준선을 클로스업 했을 때, 그리고 오늘 한 개 더 있죠. 엔드, MACD 값이 0선보다 클 때, 신호를 달라는 거죠. 0선이 하단에 있죠. 그죠? 0선보다 클 때 이제 신호를 달라라는 이제 그런 수식이죠. 지표 변수 들어갑니다. 변수에 기간 1은 MACD 값하고 똑같이 줄게요. 1, 2, 그리고 기간 2, 6, 그리고 기간 3은 시그널 값은 9죠. 9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식은 잘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매수니까 매수 신호를 해서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 수식 검정 이상이 없죠? 확인. 그리고 작업 저장을 합니다. 닫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신호가 있죠. 그 신호 검색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검색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가 조금 다르게 들어오죠. 그죠? 신호, 오늘 우리가,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신호가 자, 이런 자리 잘 들어왔죠. 그죠? 단타로 해서 신호 챙겨 놓으면 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런 자리 두 번 들어왔는데, 요런 자리는 뭐 두 번 들어와도 뭐 단타로 챙기든지, 안 그러면 본 챙겨 넣으면 되는 자리고, 요런 자리는 손실하면 나겠죠. 손절. 한 번 나고, 또 요런 자리 굉장히 잘 들어갔죠. 그죠? MACD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세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보조 지표를 이제 신호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 수식을 만들었죠. 추세를 볼 때 중요한 건 영선입니다. MACD 본선이 영선과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신호를 달라라는 이런 수식이죠. 수식 우리 한번 더 잠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 이렇습니다. MACD 시그널 값 수식이죠. 수식이고, 수식은 제가 다 올려드렸죠. 지표 조건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장단점 한번 볼게요. 장단점.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빠른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게 장점이고, 자, 단점도 있습니다. 단타이기 때문에. 단점은 속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죠. 자, 지표 설명 한번 더 하고 갈게요. MACD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 값에 장기 지수 이동 평균 값을 뺀 그 차이로 두 이동 평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시그널선과 그 영선을 상향 돌파 시 매수로 진입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 설명에는 MACD라는 이 지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MACD 보조 지표만 보지 말고 다른 또 보조 지표를 하나 더 올려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장점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단타지만 큰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MACD 시그널 상향 돌파 신호입니다.
하루에 진입 횟수가 한 번, 두 번이 되더라도 가장 우리가 진입 성공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진입할 수 있게끔 차트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강세 약세 지표는 MACD 크로스예요. 차트 설정에 강세 약세에 들어가셔가지고 MACD 크로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해외 선물 매매 심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진입 성공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강세 약세 지표를 갖다가 설정해 드리고 교육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교육의 목적은 진입 횟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진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 횟수를 좀 제한하는 게 좋겠죠. 매매 횟수를 제한을 하고 최적화된 진입 자리만 노려서 진입을 시도하는 게 우리가 진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매매 심리가 약하신 분들이 차근차근 매매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도 더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지난번까지 교육했던 볼벤 채널 차트에 강세 약세 지표를 갖다 설정을 해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 강세 약세 지표의 개념은 간단해요. 추세가 상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이렇게 강세존 구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반대로 하방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구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 지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공부했던 바다 신호에서 채널 하단 자리에서 파동이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까지가 우문 지역이었어요. 공들이 이 우문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는 양운 지역이 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요거잖아요. 우문을 통과해서 요 양운 지역 들어오면은 상방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번에 일목균형표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근데 요 조건에서요. 강세 약세 지표를 갖다가 설정해서 보니까 요 구간서부터 지금 강세존이 들어왔죠. 요 양운 지역이 발생을 하는데 미리 우리는 파동이 상방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 강세존이 지금 예시를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매매하실 때 요 강세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상방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 양운 지역 출현했을 때 강한 상방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육해드리고 싶은 교육의 목적은요, 초보분들이 이 상방 추세를 잡아먹는 이매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가면서 같이 매매를 하셔야지 실전에 대응이 되는 파동들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강한 추세 구간이 들어왔을 때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파산이 있더라도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매도를 했다가 실수를 쳤더라도 요 조건일 때는 손절을 아주 짧게 관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양운 출현하고 강세존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화산이 있어도 화산 신호가 있어도 상단 매도를 치지 마시라는 게 이번 교육의 목표예요. 대신 우리가 이 약세존 들어왔을 때 이 약세존에서 이 화산 자리 골라서 그 다음에 매도 치시면은 상단 자리마다 다 매도가 작게 나면 수익들이 계속 나잖아요. 이런 식의 매매법 갖다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약세존 구간에서 파동 패턴을 볼게요. 화산 신호에서 올려서 채널 상단 매도 자리 봤죠? 근데 여기서부터 뒷배경이 어떻게 돼요? 우문 출현해 있죠. 그리고 강세 약세는요 이렇게 약세존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조건이 다 맞았을 경우 우리가 음운 출현하고 상단 자리에서 약세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강한 하방 추세를 갖다가 파동을 갖다가 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단 자리에서 매도 치는 것도 좋은 매매법인데요. 반대로 이 조건이 됐을 때 하단 자리 웬만한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매수를 갖다 삼가하시라는 게 이번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다 신호 있죠? 바다 신호에 볼벤 채널 하단에 그다음에 강세존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요 최적의 매수 조건이에요. 데이터 내보니까 거의 진입 성공률이 90% 이상 나와요. 우리 채널 하단 이용하니까 손절도 그만큼 짧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조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지지저항 좋은 지표를 갖다가 이용해서 만들고요. 지금 저희는 벌써 요 지지저항을 갖다 볼 수 있는 조건이 3개가 있죠. 채널 상하단 자리 화산바다 신호 그 다음에 약세존 강세존 요 조건들이 다 부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시도하시면은 이 매매의 심리가 약하신 분들이 자신감을 얻기에 좋은 진입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골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세존 구간에서 매매하는 법부터 한번 들여다봐야죠. 반대로 화산 시도 기다렸다가 채널 상단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이 조건 기다리는데 바닥 색깔이 지금 약세존 구간 요 약세존 구간에서는 화산 신호 채널 상단 자리 요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맞춰서 매매하시면은 최적의 매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조건들만 우리가 모으고 모아서 요 조건이 다 맞았을 때 진입하시면은 진입 성공률이 높아지시면서 점점 이제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 사실 이 강세 약세 지표는요 추세장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요. 자, 여기 약세존 구간이죠. 여기 화산 신호 상단 자리에서 저 하방이 시작을 했는데 이 양운 구름대 뚫고 나서 우문이 출현하면은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번 일목균형표 교육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약세존 구간 우문 출현 당연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수는 대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록 여기 바다 신호가 있어도 이 약세존 구간에서는 채널 하단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훼손을 시켜버려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매매가 아직 안정이 안 되신 분들은 아무리 바다 신호가 떠 있어도 가급적으로 매매
매매 진입 성공률을 갖다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요 반대되는 조건이 있을 때는 매수를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세 약세 지표가 좀 전에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이쁜 그림만 쭉 파동이 쭉쭉 진행되는 이쁜 그림만 있느냐? 빗주세 행보장에서는 이렇게 강세존, 약세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요 빗주세 행보장에서는 강세 약세를 갖다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빗주세 행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강세 약세를 갖다가 이용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추세가 없는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우리 원래 매매하던 바다 신호에서 채널 하단, 하단 신호에서 채널 상단 매매가 가장 유리해요. 여러분들 진입했을 때 제가 줄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매매가 서툴고 심리가 약하신 분들은 아직은 요 매매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르쳐드린 거 강세 약세 좀 맞춰서 그 조건까지 맞춰서 진입을 갖다 시도하시면은 물론 진입 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진입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세 약세 설명하니까 제가 오늘 매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 빗주세 행보장에서는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여기 바다 신호가 출현했죠. 요 약세존 구간에서는 채널 하단대를 갖다가 살짝만 훼손을 시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반대로 화산 신호가 있어도 채널 상단자를 갖다가 살짝 훼손시켰다가 진행이 되죠. 요 단타 매매 화산 바다와 채널 상하단을 갖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약세존 구간에서는 매수를 갖다가 또 타이밍을 조금 늦추셔서, 반대로 화산 신호에서는 채널 상단자를 갖다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고 빗주세 행보장을 갖다 대응하시면은 아마 진입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실 거예요. 자, 강세 약세 지표는 추세가 강한 파동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조건이 됐을 때 아무리 화산이 떠 있고 채널 상단 자리라 하더라도 요 강세존 구간 뒤에 양운이 출현했을 때 반대 매매, 영매매, 매도는 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매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동을 잘못 봐서 포지션이 딱 크게 물리는 이걸 갖다 방어를 해야 된다고요. 추세에 반대되는 매매를 해가지고 포지션이 물려서 크게 손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심리가 약해지시는 거죠. 절대 이 조건에서는 채널 상단에서 실수를 매도를 치셨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손절로 관리하시라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자, 아까랑 비슷한 패턴의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오후장 파동인데요. 봉들이 우문을 통과해가지고 뒤에 양운이 출현했는데 파동 한번 만들려다가 아직 파동이 추세가 나올 만한 시간이 아니어서 한 번 더 눌렸다가 두 번째 우문을 통과하고 추세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에요. 보통 파동이 진행이 될 때 파동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 시간대는 아직 파동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하다가 다시 눌림을 주는 패턴이에요. 바다 신호가 여기 이렇게 떠 있죠. 아직 약세존 구간이니까 바다 신호가 떠 있다 하더라도 채널 하단 자리 갖다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 채널 상단 자리 갖다 지금 녹색 선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런 거 갖다 신경을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호 갖다가 일찍 보고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쳤다 하더라도요. 지금 살짝 눌리는 척 하다가 봉이 요 상단 자리 갖다 올라서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문이 저항이 됐으면 하방 추세가 나올 건 뻔했는데 지금 강세존 들어오면서 요 상단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요. 바로 손절로 잘라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좀 매매가 능숙하신 분들은 이 저항 자리가 돌파됐을 때 요 라인 기준으로 매수 추격을 하시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아직 초보자분들은 요 추격 매매까지는 아직 연습하지 마시고요. 대신 요 상단 자리에서 매도를 치셨을 적에 강세존이 들어오고 돌파됐다. 이럴 때 짧은 손절로 잘라주시면은 우리가 매매를 다 방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MACD 추세 지표의 대표 주자죠. 여러 가지 추세 지표가 있지만 저는 26년 동안 MACD만 적극 활용을 했고 그 노하우가 누구보다도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처음으로 MACD가 뭐냐? 자, 1979년 제럴드 어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술적 지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지표를 할 때 어떤 걸 활용합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이 현재 대학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확률을 높이죠. 근데 뭐 1년 전 데이터도 있고 뭐 몇 개월 전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ACD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의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만든 이 기술적 지표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적 지표다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겠다. 결국은 후행성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후행성에 대한 최대한 보완하고자 만든 기술적 지표다. 그래서 신뢰성이 또 한 번 더 입증이 되는 그런 MACD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이평선은 수렴확산을 반복하더라. 이게 MACD 기술적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맞추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꿀팁입니다. 꿀팁. 자, 장단기 이평선이 크게 벌어질 때 가장 크게 변곡점, 즉 진입 포인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꿀팁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이평선은요 5일 이평선을 활용을 하고요. 장기 이평선은 20일 이평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차트에 기본적으로 다른 이평선은 다 삭제를 하십시오. 5일하고 20일 이평선만 세팅을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얼 상황에서 매매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매도입니다. 이때 상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보니까 후행성이지만 어차피 매도기 때문에 확실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청할 수 있는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데드 크로스가 뭐냐? 빨간 게 뭡니까? 여기 MACD 신호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뚫고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뚫려 있죠. 지금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왔을 때 이게 매도 신호로 포착을 한다. 단 뭐냐? 이 좀 벌려 있어야 돼요. 35도 이상 각도가 꺾여야 돼요. 안 꺾이면 별로 재미를 못 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한다. 자, 그다음에 매수 한번 볼게요. 매수. 자, 매수는 빨간색이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 한번 올라옵니다. 자, 이때는 운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장대 음봉 3개로 해가지고 거의 그죠? 한 60틱 정도를 이 수익을 단 한순간에 빨리 내버린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데드 크로스가 아닌 골든 크로스다. 그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때는 MACD 선이 위로 올라가는 때 매수 신호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각도가 어떻습니까? 매도보다 매수가 각도가 더 가파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매도, 매수,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꿀팁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기울기. 가파를수록 어떻습니까? 수익 확률이 높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울기가 가파를 때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MACD 추세 지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버리니까 매수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 횡보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게 1시간 캔들이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차트만 보는 거야. 그래서 딱딱 들어갈 자리. 이런 자리 얼마나 쉬워. 진입하자마자 그냥 바로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MACD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 MACD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MACD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 같은 경우에 속성값은요 9, 26, 9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 같은 경우에 60분봉 기준으로 세팅값이 9, 26, 9 나머지 15분, 30분, 5분, 3분 이 속성값 쓰면 안 되는 거고 60분에만 쓰는 거고요. 스토캐스틱, RSI, MACD는 기준이 60분봉으로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5분봉 이거 도저히 맞춰 먹을 수가 없어요. 보조지표를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면서 거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60분봉 기준 9, 26, 9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MACD 같은 경우에도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MACD 같은 경우에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우상향으로 높죠. 근데 MACD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뭐다? 이 이후에는 매도세가 출현이 된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MACD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MACD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골드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위냐 아래냐 여기 보면 제로선 회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제로 위냐 아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로 위에서는요 매도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로 아래에서 매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60분 캔들입니다. 5일 보시게 되면 현재 제로 위에 있어요. 제로 위에서는 무조건 뭐다?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근데 뭡니까? 제로 위에 있죠. 여기에서 시가를 깨고 떨어졌지만 매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갔죠. 매수는 가능합니다.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시가에서 지금 지지를 딱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알려드렸죠. 시가에서는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현재 제로 위지만 의문이죠. 데드 크로스 난 이후에 의문일 때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로 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시가 위니까 매수 가능하지만 현재 데드 클로스가 나서 의문 구간이야.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도 그닥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심장만 벌렁벌렁 거려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도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가 위로 올라탔다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매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제로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시가 위로 양봉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가를 터치를 해줬죠. 여기에서 매수. 이건 가능. 그것도 무조건. 왜? 제로 위에 있고 양운이다. 골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양운이다. 현재 MACD로 봤었을 때 매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는. 아시겠죠? 여기에서 들어가 본들 먹을 것도 없고, 만약에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들어갔다 하면 손실만 보는 자리예요. 이러한 필터링만 한다 그러면 쪽집게처럼 여러분들이 딱딱 들어갈 자리에서만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MACD예요. 근데 이 MACD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MACD 활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차트에 활용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로 위로 올라서면 골드 크로스고 떨어지면 데드 크로스고 뭐 이게 아니고, 양온이었을 때 매수다. 그것도 제로 위에 있었을 때. 아시겠죠? 이러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매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 매수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0 위에는 있지만 음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매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음운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다? 제로 위다. 제로 위에서는 일단 매수가 갑이에요. 이 제로 위에서는 동네 자체가 매수 쪽만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매수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 매수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먹어봐야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매도 들어가 봐야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어, 사실. 근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버리니까 매수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 횡보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게 1시간 캔들이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차트만 보는 거야. 그래서 딱딱 들어갈 자리, 이런 자리 얼마나 쉬워. 진입하자마자 그냥 바로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이건 아까와 반대입니다. 똑같이 60분이고 5일이에요. 근데 제로 아래에 있어요. 제로 아래에서는 뭐다? 매수는 들어가지 말아라. 매도만 들어가라. 근데 매도도 언제 들어가라? 의문이었을 때만 들어가라. 이건 또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로 아래로 떨어지고 현재 의문 구간이야. 근데 시가 아래로 딱 떨어져 줬어. 그럼 뭐다? 매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제로 아래고 의문 구간이니까 매도가 가능해요. 수익 낮겠죠. 골드 크로스가 난 현재 양운 상태야. 아침에 시가 위로 동경장에서 올라왔다가 딱 터치를 해줬어. 여기 매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돼요. 제로 아래에 있으니까 쭉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제로 아래인데 골드 크로스가 나고 양운 구간이에요. 시가 위로 양봉이 딱 됐어요. 매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MACD 같은 경우는 제로 위에 있느냐, 제로 아래에 있느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